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 7개 기업들 흐름에서 힌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1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주들 상당히 분위기 좋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한미반도체까지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재료가 참 많았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움직여줬고 여기에 K칩스법,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메모리 쪽에선 이제 2분기부터 괜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찰나에 AI 투자까지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모멘텀이 얹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상승을 탄력을 더해주는 재료가 됐었는데요. 오늘장도 그 흐름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2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자, 네이버인데요. 어제 예정됐던 대로 국회 과방위가 네이버를 방문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규제보다는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면서 AI 패권 전쟁에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3위 오른 기업도 보겠습니다. 3위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와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톰, 폭풍 같은 관세 정책 속에서 재계 시총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2차 전지 그룹들이죠. 포스코와 에코프로비엠이 주춤하는 사이 그 자리를 메꾼 건 조선과 방산 기업들, 한화와 HD 현대그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상승 질주는 계속될까요? 어제장에서는 잠시 숨 고르기를 보였었는데 오늘장엔 어떻게 흐름이 전개가 될지 잠시 뒤에 의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어요. 자, 유럽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그래도 글로벌리 패러다임 자체가 원전이 성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중을 하자라면서 현재 29,000원인 주가보다 훨씬 더 업사이드를 열어놓겠다라고 목표가를 35,000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자, 5위에는요. 현대 로템이 자리했네요. 어제 계속 최근 들어서 랠리를 펼쳐가던 방산도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유럽에 이어서 중동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워딩들 계속 하고 있는 방산주들입니다. 특히나 현대 로템이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유럽에 중동에 넘어서서 이제는 미국 시장으로 진출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목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1,000조 원대 달하기 때문에 꿈의 시장으로 불리는데요. 과연 미국까지 진출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 전해드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에 이어서 의약품에도 관세를 25% 이상 부과할 것이다라고 밝혔죠. 물론 아직 시일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여전히 잔존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자구책을 펼칠 것인지 시선이 집중됐던 어제 하루였는데요. 셀트리온 지금 재고를 이미 이전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캐파를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린 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었네요. 조금 갈립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끝으로 7위 오른 기업은 JYP 엔터였습니다. 어제 엔터주도 괜찮았죠. 엔터와 게임주. 엔터 안에서는 수급이 조금 눈에 띄었습니다. SM의 경우 5%로 강세를 보일 수 있었던 연휴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뒷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5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 흐름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것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7개 기업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증시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야, 코스피 지수가 7거래일째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2,700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근데 대표님, 어제 시장을 보면은 그동안 좀 많이 갔었던 로봇이나 방사는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반면에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확실히 쏠렸구나라는 움직임들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2차 전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공매도 재개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각의 시각들도 있고 시장이 이제 바닥권에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시연해 나가다 보니까 그동안 함께 올라왔던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바닥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야 했던 주도 섹터들이 주춤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히려 주도 섹터군에게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어저께 정말 유난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양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가 선두주자에 서서 이제 관련돼서 좀 끌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와 관련돼서 공매도의 재개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쪽의 시장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 흐름이 이어갈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한 네.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저께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주도 섹터의 분위기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약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시세가 당분간은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해소를 하고 봐야 된다라고 저희 화요일 날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나눠봤을 때 그런 분석을 들었는데요. 벌써 만약에 일단 힘이 실린다는 가정하에는 그럼 어떤 쪽을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공급사만 따져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강력한 것 같은데 혹자들은 경기가 부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재주가 먼저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렇게 큰 게 봤을 때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으로 우리가 좀 나는 호흡을 길게 본다 하시는 분들은 셀 3사를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예. 단기적으로 좀 수급을 이용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왜냐하면 2차 전지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그리고 업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바닥에서 끌어가는 힘을 뒷받침해 줄 수 있으려면 뭔가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것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수급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3사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어저께 굉장히 강한 수급이 이어졌던 포스코 그룹주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개별적으로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한 기업 아니면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 PN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2차 전지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시장에서 시세 흐름들이 굉장히 바닥권에서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졌고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엔 개별적인 이슈, 개별 수주 이슈가 있어서 한 1.2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수주를 받아냈다는 소식이 또 어저께 나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온 만큼 지금은 뭐 소부장 기업들 어디를 볼까도 중요하긴 하지만 당장은 저는 수급 의존도가 좀 더 크게 반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모멘텀이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 수급 주체 자체가 2차 전지 쪽으로 확 쏠림이 좀 강력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소재 관련된 종목들 보셔도 좋겠지만 장기 관점으로는 저는 여전히 배터리 셀 3사가 3사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계속 인덱스격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었는데 의견 변경은 없으십니다. 다만 투자 시계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 그렇다면 대표님이 지금 2차 전지에 투자하신다면 어떤 기업을 보실지 궁금한데요. 네,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는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는 기업인데요. 네. 일단 소재 말씀을 하셔서 아. 네, 소재 관련된 그런 조금 짧게 보시겠다라는 거네요. 기업인데 네. 짧게 본다고 아까 제가 수급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2024년 초반 이후에
처음으로 2월 7일에 굉장히 강력한 수급이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었는데요. 현금성 자산 보유를, 그러니까 곳간을 꽉 채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 관련돼서 ESS 시장에 대한 부분, 뭐 소재에 대한 거 다 진입을 해 있고요. 시장이 좋아할 만한 이슈, 거기다가 ESS 쪽이라던가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돼서는 테슬라를 또 고객사로 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들을 좀 포진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 맞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뭐 테슬라에 대한 관련한 그런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모그린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테슬라랑 연결고리도 있다. 저도 어제 2차 전지 참 오랜만에 반등이 들어와서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쭉 왔나라고 봤더니 최근에 우리가 테슬라 하면 대주전자 말씀들이 참 많이 해주셨잖아요. 대주전자나 뭐 전고체 쪽보다 오히려 못 갔던 기업들의 수급이 쏠림이 강하길래 어떤 기업을 봐야 되나 궁금했었는데 아모그린텍으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반도체도 물론 안 갔던 건 아니지만 그동안 쏠림이 강했었죠. CXL, 유리기판. 근데 어제장에서 들어온 기업들 보면 소부장 아니면 레거시 쪽, HBM,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 강하더라고요. 자, 그 재료를 보니까 SK 최태원 회장이 미국행을 어제 떠났다라는 건데 그러면 오늘 주인공은 SK 밸류체인인 걸까라는 좀 단순한 생각도 해봐요. 그게 단순하지만 네. 그래도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고 저도 좀 생각은 하고 그럴까요? 있는데 다만 레거시 쪽도 이제는 좀 눈여겨볼 때는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미국 증시의 좀 특징이라고 하면 하나의 특징이었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정도 네, 올라왔는데 올랐더라고요. 그 가운데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냐를 보면 그 전까지만 해도 뭐 HB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의 시세 흐름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던 레거시 쪽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 그리고 장비주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레거시에 대한 반등에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램 현물 가격이 좀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고 지금 이구안신 정책이 결국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를 올려주고 PC에 대한 수요까지도 끌어올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낸드 가격, 디램 가격이 지금 2분기부터는 바닥 찍고 반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르면 2분기고 뭐 좀 늦어지면 하반기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레거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 관련돼서는 물론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CXL 관련돼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양산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소켄 관련돼서 또 이번 주에는 그쵸. 시장을 한번 뒤흔들었고요. 이런 이제 최신 첨단 칩에 대한 부분, 최신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는 것은 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시장에서 끌어갈 수 힘이 재료가 되는 부분도 맞기는 하지만 여전히 HBM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돼서도 지속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HBM이 당장은 저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길게 수급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진짜 업황적으로도 봐야 되는 쪽은 HBM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그때 CXL이라든지 그리고 뭐 소켄 관련돼서는 좀 수급이 그때그때 유입될 때 우리가 짧은 좀 수급을 이용해서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길게 볼 수 있는 쪽은 레거시 쪽이라든지 아니면 HBM 쪽이 저는 좀 투자 기회로 잡기에는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황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는 HBM 그리고 레거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단기적인 재료에 따른 반등이라 하면 CXL 그리고 소캠 정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지금 다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 또한 종목으로 좀 추려주신다면요. 또 종목 잘 보시잖아요, 이신 대표님. 지난번에 나와서 네. PSK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해 주셨죠. 근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져서 네. 실적이 좋게 나왔고 지금 시장은 실적의 세론으로 반영하는 시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2월 12일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전일 시간에는 굉장히 강했는데 오히려
본장에서는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되긴 하지만 네. PSK 홀딩스, 뭐 PSK는 레거시 쪽이고요. 이런 그룹주를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레거시 쪽에서는 지금 원익 IPS와 원익 QNC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저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미국 시장에서 레거시 쪽이 움직이는 걸 보고 좀 그래도 언급은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익 IPS와 원익 QNC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원익 IPS는 26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이 이번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해요. 다만 지금 레거시 쪽의 움직임이 그리고 특히 원익그룹주들이 지금 바닥권에서 최근에 거래량을 좀 수반해서 차근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원익그룹주가 이제 좀 답답하게 움직인다라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원익그룹주도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그룹주와 함께 PSK 그룹주 그리고 지난번에 리노공업에 대한 힌트도 주셨던 것 네.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볼까요? 리노공업은 여전히 뭐 소켓 관련돼서 근데 소켓.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급등 무겁죠? 패턴이라기보다는 네.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좀 밟고 올라가는 패턴이라서 오히려 이런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실 분들에겐 저는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당연히 이 기업은 이번에도 수출에 대한 모멘텀 좀 2025년에는 소켓, 핀, 뭐 이로 관련해서 더 수출량이 많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하시고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으로 좀 추려봤는데 여러 힌트를 주셨던 것 같아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댓글창을 한번 볼까요? 장대 양봉님, 저희 프로그램에 또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신데, 자, 금일에 2차 전지가 추가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가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면서 또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네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6만 고지를 안착할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전문적이세요. 네, 너무 2차 자세한 전지.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똑같이 2차 전지 추가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오늘 수급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2차 전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시겠지만 아니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면 상대적으로 최근 올라왔던 성장주들의 흐름들이 또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차익 실현들이 나오고 바닥권에 있는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수급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장주들의 차익 실현이 생각보다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2, 3% 빠지는 게 아니라 8% 정도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게 내가 만약에 성장주 보유하고 있는데 느낌이 좀 쎄하다. 이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강하다. 오늘까지라고 한다면 성장주, 그러니까 뭐 로봇이라든지 AI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더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니 내가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비중을 큰데 수익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나도 수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을 보시는 게 다 팔자가 아니라 비중에 대해서 차익 실현해놓는 부분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는 저는 6만 원 이번에 돌파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뭐 시원한 돌파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엔비디아 관련돼서 우리가 엔비디아 HBM3, 8단, 12단 뭐 이런 얘기는 여전히 좀 답답한 흐름 속에 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2거래일 정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레거시의 반등, 회복. 결국에는 가장 수혜를 그렇죠. 볼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시장이 바라볼 기업은 삼성전자다. 그리고 지금 갤럭시 S25가 중국의 이구안신의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삼성전자 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부분들 업데이트도 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6만 원의 돌파 여부는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저는 5만 8천 원이 지금 지난 11월 27일에 5만 8,900원이 돌파가 안 됐어요. 이때 고점이었는데 만약에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이 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때로 돌아와서 우리가 10월 30일 2024년으로 돌아갔을 때 이때는 21선에 대한 저항을 돌파했지만
단기적으로 또 추세를 뚫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좀 더 조정이 깊었고 좀 더 매물에 대한 소화가 있었기 때문에 121선이라는 장기 이평선 저항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게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강력하게 이제 6만 원 돌파하면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삼성전자가 추세를 전환을 했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조금만 더 받쳐줄 수 있는 재료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 우상향하는 속도 자체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58,900원이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이제는 앞자리가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같이 저희도 힘을 좀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잘 가면 좋은데 계속해서 이 시장이 참 밀당이 강하잖아요. 네. 이 밀당 못 따라가겠어요. 그죠? 그동안 우리가 주도주라고 소위 표현을 했었던 로봇, 뭐 AI뿐만 아니라 조선 방산 전력 이쪽도 예외는 아니죠. 물론 어제 하루 쉬어갔다고 하더라도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들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관건일 것이다라는 힌트를 주셨었는데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으로 눈길을 조금 돌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흐름이 이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좀 해보면 좋을지 이들에 대한 투자 전략 좀 들어볼까요? 일단 조선 방사는 실적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최근에 시장에서의 그렇죠. 흐름들이 좋았고 거기에 관세라는 이슈까지 같이 받으면서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쪽이고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은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 네, 유효하다. 근데 예. 조정이 나올 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항상 제가 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다만 뭐 로봇이라든지 이쪽은 우리가 철저히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지 말자는 아니지만 조정이 상대적으로는 좀 깊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불안 심리라는 게 또 작동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시메스, 클로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바뀌었을 때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 나왔을 때 조선 방사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런 종목군들은 만약에 조정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산, 뭐 조선, 전력 그리고 로봇, AI 시장을 주도했던 쪽의 흐름들이 지금도 유효는 해요. 다 대부분에 보면 추세 자체가 꺾이고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로봇과 AI도 지금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과 AI 시장이 확장 국면에 있고 캐펙스 투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국면. 거기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전을 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좀 계속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중간중간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폭이 깊으냐 깊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를 하셔서 만약에 내가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방산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거야. 기다리는데 꼭 못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깊지 않았기 네, 때문에 네. 이런 패턴의 이런 특징들을 양쪽이 갖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을 충분히 고를 수는 있지만 이 폭에 대한 것들을 실적이 받쳐주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로 좀 분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공매도지 않습니까? 네. 그 공매도의 타겟은 이들 중에 누가 제일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물론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해 보시건데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방산과 조선이더라고요. 실적이 있는데도요? 네,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좀 나오는 그래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무나 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긴 한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저는 이제 좀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그렇죠.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우리가 좀 있는 쪽은 저는 조선이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이클 자체가 이게 호흡을 길게 가는 빅사이클이라는 이게 잘 돌아오지 않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확실히 그 사이클을 좀 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을 카타르 시장보다 훨씬 큰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만큼 뭐 이게 무조건적으로는 메이드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릴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유출을 했을 때 스토리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2차 전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바닥권에 있는 특히 2차 전지가 공매도 관련돼서는 정말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런 흐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내가 비중이 너무 많다 하시면 비중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대응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영원히 갈 것만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섹터들의 어제 숨 고르기, 이 숨이 좀 깊게 골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계속해서 참고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략 방향성을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바이오를 한번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의약품의 25%, 자동차 25%라는 발언을 했어요. 물론 4월이기 때문에 시일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바이오는 투자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바이오가 가장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보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를 좀 잘 지켜주는 네. 모습들을 보여줬고 SK 바이오팜이라든가 그리고 셀트리온,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의 좀 시세 흐름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관세 예고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추세가 여전히 좀 견고한 모습을 네, 보여줬고요. 셀트리온은 시장에서 최근 이야기 있었던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런 거 있었어요. 아마 오늘 실적이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컨센을 하회할 거다. 나오죠. 네. 네. 일단 얘기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좀 빠른 대응을 했더라고요. 예. 주주들의 반대가 좀 있었나 봐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 셀트리온 쪽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우리는 이미 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뭐 재고라든지 이런 거 다 미국에 이미 했고. 이전을 해놨다. 네. 그리고 CMO 기업을 다시 좀 미국 쪽에서 이미 있었는데 네. 찾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SK 바이오팜도 CMO 기업을 지금 새롭게 또 찾아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부분들을 좀 말을 해줬고, 오히려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약간 인하에 대한 부분들 정책을 더 뒷받침해주고 밀어주는 부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 만큼 CDMO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은 좀 부진하긴 했지만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쪽의 기업들은 시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좀 유효하긴 하다. 다만 네.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이 이슈만 봐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내가 뭐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 매수를 하신 분들을 보면 저보다도 더 이 기업에 대한 깊은 관심도가 있으실 네. 정도로 정말 기술 수출, 기술 이전에 대한 그 목표치를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 유지지만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시장의 투자자들 심리 위축과 그리고 수급 자체가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거나 수급이 확실히 다시 유입될 때 그때 신규 매수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자, 알테오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시니까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떠올랐는데 우리 시청자분이 저랑 마음이 통하신 것 같아요. 클린스 님이 ABL은 오늘 돌진이라고 외쳐주셨는데 사실 그 전날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거를 어제 다 되돌려 놨습니다. 이것 또한 그냥 의약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요인, 그 원인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제 전일 2월 18일에 22%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기술 이전의 기대감이 이날 네.
폭발을 하면서 그죠. 단기 수급까지 쭉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번엔 ABL 바이오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음날 의약품 25% 관세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들이 일시적으로 저는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아랫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기술 로열티에 대한 ABL 301에 대한 로열티 수령, 이제 일상이 종료가 됐고 이상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600억 정도의 로열티 수령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끌어올려줄 수 있는 부분과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어저께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빠져나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11선 지지를 받으면서 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한번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진하기를 저희도 같이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어떻게 해봐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이런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출주는 계속 가고 있고 또 보니까 어제 단독 기사긴 합니다만 5월쯤에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수도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게임 엔터 쪽도 나쁘지 않았고요. 오늘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중심 좀 잡아주시죠. 오늘 아까 앞서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부분 꼭 체크를 내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이 어디 쪽으로 이동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이슈, 단독 기사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어저께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좋았죠. 그래서 엔터주들 오늘 그 시세 흐름 이어지는지 그리고 게임주까지 좀 두루두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삼양식품도 시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관련돼서 빙그레라든지 이런 기존의 좀 음식료 섹터의 종목군들도 여전히 좀 시장에서의 이야기가 막 활발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좀 봐야 되는 몇 종목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조선방산 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 또 어저께 폴라리스 오피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도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참 봐야 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냥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네. 오늘의 수급이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2차 전지 반도체가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좀 유입되는지 여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도 섹터의 움직임과 함께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들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그 밖에 재료로는 엔터랑 게임의 연속성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섹터에 대해서 도움 말씀 얻었어요. 고맙습니다.